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느 나라 여당 대표입니까? 취임 첫 광복절 기념 축사에서조차 일본의 반성과 책임도 묻지 못하고 식민 지배를 정치적 지배라고 순화하는 대통령. 우리의 광복절보다 일본의 패전일을 걱정해 신사참배를 관습으로 인정하는 대통령. 굴종 외교도 모자라 독도 앞바다를 우길기를 건 일본 자위대에 내어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총리입니까? 100여 년 전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이완용의 주장을 국회의 부의장을 지낸 여당 대표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이 조선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민족의 역사, 항일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일본의 여당 대표입니까? 조선 총독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후한무치한 망발이고 경박한 역사인식의 극치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때린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문제, 왕따한 사람보다 왕따 당한 사람이 문제, 돈 떼어먹은 사람보다 돈 빌려준 사람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국력이 약해서 국력이 강한 나라의 지배가 정당하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것이 친일 매국 세력의 인식이었고 주권 찬탈의 명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상황을 만든 사람들의 논리였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참사, 경제 참사, 외교 참사, 국방 참사, 교육 참사, 오연타 참사에 대통령의 일일 일사고로 국민도 외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대통령의 무능과 사고, 역사를 부정하는 여당 대표의 망언까지 고개만 도리도리 내저을 국민을 생각하니 참담할 뿐입니다. 나라를 얼마나 망칠까 걱정, 뭘 또 한다 할까봐 걱정, 윤석열 정권 내내 국민의 시름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라를 구할 방법을 찾아도 부족할 판에 나라를 팔아먹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만큼은 시켜드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정진석 대표의 망언부터 즉시 사과하십시오. 국가폭력과 반인륜적 범죄, 역사에 대한 반역은 공소시효를 없애고 철저히 처벌해야 합니다. 조부는 친일파여도 지금은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은 보수 정권이 아닌 친일 정권, 매국 정권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께 석고 대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타니 마사오. 이 일본 이름은 정진석 위원장의 할아버지 정인각이 창씨 개명한 이름입니다. 정인각은 창씨 개명했다고 조선 총독부 신문에서 보도해 줄 만큼 친일파 인사였습니다. 정 위원장 조부는 정 위원장이 일본이 국군을 걸고 청나라를 제압했다고 감탄에 맞지 않는 바로 그 만주사변에서 공을 세운 것으로 조선 총독부가 만주사변 공로자 공적 조서까지 작성해 준 사람입니다. 바로 이게 그 공적 조서입니다. 공적 조서이고 이름 정인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적 조서는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군수물자의 조달금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네,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군사원호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여론 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국방 헌금 및 애국기 헌납자 모집에 관한 사항. 이 애국기는 그 당시에 비행기를 의미합니다. 자, 이 4가지. 그래서 정 위원장 조부는 일본에 엄청난 금액의 비행기 헌납금을 모아 바쳤고 군수물자 조달 공출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식민지 조성 사람들에게 일본에 충성하라는 시국 강연회와 국방사상 보급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으로부터 77년이 지난 오늘 친일파 조부를 둔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친일 인식을 감추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제 극우의 침탈 논리를 선전하는 반민족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도 못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께 묻습니다. 지금까지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이지 한 번이라도 반성하는 마음, 사과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발언은 도저히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이 친일 망언에 대하여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비대위원장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평화가 경제입니다. 경제는 불안정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평화가 사실은 매우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결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발언입니다. 세계 군사력, 국방력 1위 국가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6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군사력이나 또 북한의 군사비 지출 규모에 비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금액이 수십 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미국과 한국 간의 한미 동맹에 더해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인데 저는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국가를 지키는 일은 국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고 좀 더 강력한 국가 보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방 국가들과 군사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이 남침을 하기 바로 5년 전,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 침공 그리고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무력 지배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공세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 침탈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일 군사훈련,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